오늘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사업지 역시도 성수동에서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억으로 성수동 접근하고 싶거나 성수동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릴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소규모 밖에 없고요. 사실 지금 2억대로 들어오기에는 가장 적합한 서울 상급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억으로 성수동에 투자를 한다? 300세대이지만 총 1200세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한다. 이거 굉장히 메리트 있는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셨죠? 네,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맨날 저희가 이제 저희 영상 많이 구독해주시거나 이제 시청하시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은 주로 영상이 용산 아니면은 뭐 썸네일 보시면은 성수동 코앞, 성수동 앞, 성수동 옆, 성수동 뒤편, 네, 배우주거지 이런 재개발 투자를 많이 접하셨을 건데 또 저희 영상에서 또 성수동 영상 또 처음 나왔습니다. 성수동에 재개발하고 있는 거 너무 많죠. 성수전략정비구역이라던가. 근데 성수전략정비구역 같은 데는 지금 투자를 하시려면은 굉장히 좀 무리가 많이 들어가시죠. 부담이 좀 어깨가 많이 무거우신 편에 오늘 가벼운 소액 투자, 빌라 소액 투자 할 수 있는 곳이 성수동의 재개발 쪽으로 소액 투자 할 수 있는 매물이 있어서 오늘 전반적으로 성수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번 나왔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한번 어떡할까요? 걸어야겠죠. 걸어가면서 우리 성수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 서도에서 보셨겠지만 여기가 보시면은 이제 성수역 바로 1번 출구 뒤편에 있거든요. 이제 2번 출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성수동 수제화 거리라고 해서 성수동이 옛날부터 이 구두방, 구두 제조 공정 그리고 수제화 이렇게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구두를 맞춰주는 곳들.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여기 와서 한번 구두를 맞춘 적이 있어요. 굉장히 편했던 기억이 있는데 가격도 그렇게 안 비쌌어요. 수제화 치고는. 네. 아무튼 이런 게 성수동의 수제화 거리가 성수동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특화 거리라고 생각이 들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11월 3일에 서울시에서 이제 5번째 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7개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발표가 됐는데 저희 채널에서 많이 투자 추천을 드렸던 곳들이 좀 선정이 됐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8일이 지난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 날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4개소가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네, 중랑구 2개, 그리고 광진구 하나, 한강변 모아타운 B구역, 그리고 관악구 청룡동이라는 곳인데 청룡동은 사실 저도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모아타운 4개소가 이제 관리계획 수립이 끝난 것 같고 이제 확정 발표가 돼서 이제 바로 조합 설립 인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정비사업지랑도 관련이 조금 있는데 서울시가 21년도, 22년도에 시장님이 한번 바뀌면서 새로운 정비사업들에 대한 씨앗을 뿌려놨거든요. 그 뿌린 씨앗들이 이제서야 성과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뿌려놓은 씨앗들이 2년 전에 후보지 선정이 돼갖고 이제서야 확정이 되면서 조합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는 단계죠. 앞으로 서울시의 재개발이 좀 잘 갈 거라고 좀 유념을 하고 우리가 투자에 집중을 하고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왼편에 보이시는 게 성수동 롯데캐슬 약 600세대 정도 되는 거고요. 아까 저희가 출발했었던 성수역에서 도보 2, 3분권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앞으로 보시면은 가로수길을 지나서 오른편에 보시면은 성수동 아이파크 65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거 2개가 지금 이제 실거래가가 20억 간당간당으로 해서 20억을 살짝 넘었거든요. 이 정도로 성수동에서 큰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를 찾아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비사업지로 이제 걸어가는 길인데 조금 돌아서 가는 길이긴 하는데 우리가 걸어가면서 다른 거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은 그 성수동 아파트에 대한 시세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성수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눌 건데 성수동이 크게는 이제 성수동 1가랑 2가로 나눠져요.
성수동 1가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갤러리아 포레, 그리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아파트 두 개 다 주상복합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막 대장 한강변 트리마제까지 이렇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주상 건축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숲역, 그리고 뚝섬역, 이렇게 전철역 두 개가 더블 역세권으로 포진되어 있고, 성수 전략정비구역 1, 2구역이 성수동 1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수동 2가 같은 경우는 큰 건 없어요. 성수동 2가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멋있는 멋들어진 건축물보다는 연무장길, 그리고 뭐 카페 거리, 핫플레이스, MZ들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런 곳들, 팝업 스토어, 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3, 4구역이 성수동 2가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성수동 1가랑 성수동 2가가 나눠지는데, 성수동 1가랑 2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없어요. 성수동에서 왜 대단지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오셨고 지금 영상까지도 계속 보셨겠지만 비교적 상권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상권들도 큰 상권은 아니고 되게 짜잘짜잘한 상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영업이 성황리에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만큼 성수동에서는 소형 근린생활 점포들의 영업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래도 나중에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상가 건물 소유주분들이랑도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이 정비사업에 얼마나 또 진척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속도를 늦출 수도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한다면은 성수동 자체에서는 대단지 재개발을 솔직히 하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할 만한 땅들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성수동 2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면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우리 네이버에서 지도 검색을, 네이버 지도로 검색할 때 우측 상단에 일반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지적 편집도로 할 거냐,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지적 편집도로 선택을 해갖고 한번 보시면은요, 성수동 대부분이요 전략정비구역 빼고요 나머지는 싹 다 파란색으로 떠요. 그 파란색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중공업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중공업지가 뭐야? 아까 우리 성수동 수제화거리 보셨죠? 성수동 수제화거리를 보시면은 말 그대로 중공업지, 경공업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굴뚝 세우고 뭐 화학연료 태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동네에서 조그맣게 환경공해를 미치지 않는 선에서 소음까지 인정해 줄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공장 산업을 해라. 그런 게 바로 이제 경공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경공업들을 만들 수 있거나 그 경공업들을 입점시킬 수 있는 땅이 바로 중공업지라고 해요. 성수동이 대부분이 3분의 2 이상이 다 중공업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수동이 비싸다, 성수동이 비싸죠. 성수동이 비싼 이유는 뭐 좋은 아파트가 들어가서 한강변이라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은 성수동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땅이 비싼 땅들입니다. 용도가 중공업지라서 되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흔하디 흔한 노포집들도 저녁엔 장사가 잘 되고요.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저녁에도 이제 술 먹으러 MZ들, 2030 청년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블럭만 뒤로 가도 이렇게 빨간색 노후 건축물들이 제법 보이기는 하지만, 곳곳에 근린생활시설, 사옥들이 좀 제법 있고 좀 높은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큰 대단지의 재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수동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제일 지금도 성동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성수동 재개발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이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고 오늘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사업지 역시도 성수동에서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주택 정비사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투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세미나 오신 분들도 그러시고 전화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뭐 대표님, 중개사님, 뭐 저기 신속통합기획이랑 모아타운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도정법을 근거로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 재개발에 대한 추진 절차를 전부 다 밟아야 되는 게 신통사업이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특례법이 뭐냐면은 기존의 도정법에서 있었던 재개발 추진 절차를 3분의 1 정도를 걷어내고 빠르고 간소하게 가는 게 이제 모아타운. 즉 모아타운은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도 상위 단계이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그만큼 간소하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세미나나 유선으로 한번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뭐냐, 말 그대로 우리 동네 재개발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한 개 뜻을 모아서 동의서를 걷죠. 이제 우리 동네 재개발 해주세요 라고 입안 제한 동의서를 걷어요. 그리고 또 후보지 선정이 되면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동의서를 한번 또 걷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게 되면은 또 조합 설립하려고 동의서를 총 3번을 걷어요. 예. 동의서 걷다가 그냥 시간 다 흘려보내는 게 일반적인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요, 우리 동네 재개발 해주세요 이게 없어요. 그냥 바로 우리 동네 재개발 할 거니까 조합 설립해 주세요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거예요. 보통 이런 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통 같은 거 한번 후보지 선정되면 정비구역 지정까지 3년이 더 걸리거든요. 후보지 선정 받는데도 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앞전에 5년을 다 세이브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정비 사업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오늘 성수동은 이렇게 중공업지에다가 상권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큰 정비 사업을 할 수는 많이 없고, 조그맣게 소규모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성수동 자체가 갖고 있는 땅의 특성이 중공업지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400% 이상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서두에 서울시가 이제 일 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9월 4일에 또 다른 기사가 하나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제부터 중공업 지역에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로 재개발하려고 하는 땅이 있으면은 기존의 용적률을 더 끌어올려서 최대 400%까지 쓸 수 있게끔 해주라라고 서울시가 보도자료로 한번 나왔고요. 지금 가장 근본적인,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도봉구에 있는 사만 아파트라는 게 있는데, 그 사만 아파트도 중공업지에 있나 봐요. 예. 그 중공업지에서 그 사만 아파트 용적률이 기존의 250에서 330인가 360까지 쓸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네요. 예.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정비사업장에 도착을 했고요. 그 상가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요 사거리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죄다 빨간 벽돌집에다가 곳곳에 간간히 다가구 단독주택 다세대 빌라들이 좀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한번 돌아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가 정확하게 사업지로는 성수동 2가 289-206번지 일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요. 현재 연번이 나와 있습니다. 연번이 총 몇 명의 소유주들한테 발부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성동구청 공문을 한번 제가 오래전 걸 찾아보니까 130매가 나갔대요. 즉 소유주가 130명이란 얘기겠죠. 그리고 올 봄에 주민설명회를 또 한번 하셨었어요. 네,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면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아파트 건립 예정 세대수랑 추정 분양가 같은 걸 한번 이제 조합해서 추진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총 건립 예정 세대수는 한 290세대 정도 되시고요. 거의 300세대 가까이 되죠. 그리고 추정 분양가는 8사 타입 기준으로 14억 9,900을 잡으셨는데, 요것도 이제 그 당시 추정 분양가다 보니까 실제 사업할 때는 좀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15억을 안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예비 조합원들이 이제 잔금 치르실 때 담보대출로는 최대 6억까지 LTV 한도를 다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야, 300세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300세대가 엄청나게 큰 인프라는 아닌데요. 아까 보셨겠지만 저희가 아까 아이파크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아왔거든요. 이 아이파크가 지금 650세대고 그 앞에 성수역 바로 앞에 있는 롯데캐슬이 총 600이에요. 그러면 600, 650 그리고 여기에 300세대라고 하면은 얼추 1500세대 정도의 대단지 형성의 이제 인프라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1500세대 정도의 아파트 신축 단지들이 들어왔을 때 그 인프라는 사실 무시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가 걸어서 7분이면 성수역에 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수역 앞에 있는 상권과 병원시설, 학원시설들을 전부 다 이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가격을 영위할 건지는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니까 현실적으로 한 300세대짜리 이 동네에서 300세대짜리 아파트들을 좀 찾아보자면은,
저기 성수동 1가에 대우 아파트 2차가 있어요. 그게 99년도에 지어진 건데 한 280세대 정도 돼요. 그게 지금 18억에 거래가 되고 있고, 그 앞에 중앙하이츠 아파트라고 250세대짜리가 있는데 그게 지금 20억을 좀 넘어가는 시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성수동이요, 300세대짜리 아파트들도요, 웬만한 강남 500세대짜리 아파트들이랑 가격이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인프라, 살기 좋은 동네라는 걸 입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여기 뒤에 금호베스트빌 아파트라고 한 1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얘도 지금 금액이 16억, 17억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보시면은 우리 영상에서 많이 보셨던 이제 중랑천이 또 보이니까, 내가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충분히 저 앞에 가셔갖고 이 길을 관통하시면 중랑천 수변공원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의 직줄하게 모든 걸 다 갖춘 동네가 바로 이 성수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건에 대해서는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2억 3천이 조금 안 되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고, 대지 지분은 6평 정도 나옵니다. 네. 빌라는 10년 이내 건축물이라서 비교적 임대차를 운영하시기에는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이 중공업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중공업 지역에서 갖고 있는 땅의 용도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액이 잘 나옵니다. 주민설명의 자료 보면은 84 타입을 분양받는다고 했을 때 조합원들이 가지고 가는 게 분담금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환급금을 한 1억 얼마 정도를 더 받는다고 하거든요. 59 타입 분양 신청하게 되면 환급금이 거의 5억 원 정도가 돼요. 예. 그게 진짜로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조금 더 차이가 나서 내가 분담금 더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2억으로 성수동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300세대이지만 총 1200세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한다. 이거 굉장히 메리트 있는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손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2억대로 투자 매물 찾아달라고 하시는데, 찾아드리면 또 그 동네는 또 안 가신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급지가 달라지죠. 위치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마용성 안에서 사실 3억 이내로 투자 매물 찾기도 힘든데, 지금 성동구 성수동 한복판에서 2억대 투자 매물 갖고 온 거거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무시할 사업은 절대 아니에요. 강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들도 거의 대부분 보시면 가로주택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떤 분들한테 권유를 하냐면요, 2억으로 성수동 접근하고 싶거나 성수동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릴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밖에 없고요. 자녀분한테 투자가 다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집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하면은 조금은 욕심 버려 두시고요. 네. 정말 입지 좋은 성수동에 한번 자리를 잡아보시는 부모님 세대들의 투자도 권유를 해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또 누가 있을까? 자녀가 2명이신데 첫째 분한테는 이미 투자가 끝난 상황인데 남는 돈으로 좀 괜찮은 곳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속도도 빠르고 사업성도 나쁘지 않고, 그런 걸로 이제 둘째 분한테도 이제 투자를 원하거나 투자 추천을 하고 싶다면은 성수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 구역이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시 이렇게 동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계속 뺑뺑뺑뺑 돌면서 설명 한번 드렸는데, 아까 저희가 시작했을 때 이 지점에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성수동에 대한 부동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진짜 많아요. 네. 저 앞쪽 가갖고 하라고 하면은 진짜 저기서도 할 수 있는 얘기 많고요. 뭐 장미맨션, 정한맨션, 뭐 신승빌라 이런 것들,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고 있는 것들도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맨션들은 결국에 이제 소규모 재건축으로 하기 때문에 100세대가 좀 안 나오는 정비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재개발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도로들은 다 포함을 하고, 아까 우리가 밖에서 봤었던 6m 도로들은 다 존치를 해주고 재개발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그나마 200세대, 300세대 육박하는 정비 사업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2억대로 들어오기에는 가장 적합한 서울 상급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좋은 거는 2호선 권역에다가 땅이 갖고 있는 용도가 엄청나다는 거죠. 땅이 좋으니까요, 그 땅에서 나오는 과실들이 비옥할 수밖에 없어요. 두말 하지 않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궁금한 건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방문 상담 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비 사업지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